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 MBC 신춘 특집 2013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과 계획으로 이 봄을 보내고 계신지요?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하는 봄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새로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시작하는 각오와 계획을 들어보고요. 또 임기 1년을 보낸 두 분의 그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해 삼척 새누리당 이희재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태백 평창 영월 정선의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 봄을 맞이하는 두 분의 남다른 각오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의원님께 먼저 드리죠. 예. 네. 사실 2012년도 작년에는 이제 4월 달 19대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6월 19대 국회 개원이 되자마자 또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선거로 끝난 한 해였는데요.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희 새누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이제 새누리당 대통령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총선 공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을 인구 30만의 경제 자족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과 강원도 발전에 우리 도민 지역 주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해나가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염 의원님께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사이 이렇게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당선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요. 개원한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갑니다만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운 것도 많고, 또 지역의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듣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생이 돼서 특히 우리 강원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9명의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 또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또 이희재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녹화 시작 전에 두 분께서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금방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뭐 그만큼 열심히 또 의정 활동을 하셨다는 반증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년 동안 우리 지역과 국회를 오가면서 바쁘게 뛰신 걸로 아무튼 우리 시민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염 의원님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저희 지역은 이제 폐강 지역과 올림픽 개최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좀 밑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강 지역은 자립경제 기반 도시로서의 새로운 이제 탈출, 그리고 올림픽 지역은 이제 2018 올림픽과 함께 세계적인 도시, 그런 차원에서 두 지역을 합한 새로운 올림픽 배후 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밑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보게 되면 우리 태백에는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은 오투 문제 150억을 일단 지원하고 이것을 회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에는 이제 국가암추센터라고 해서 폴리텍 대학이 그동안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국가암추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강물자원센터가, 연구센터가 우리 정선 지역에 이렇게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영월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 들어서지 못했던 LH 공사의 아파트가 아마 시작될 것 같고, 그동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비행장 문제도 이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평창은 이제 올림픽 개최 지역으로서의 새로운 도시, 또 여러 가지 관광 차원에서 많은 밑그림을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했던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희재 의원님께서도 좀 성과를 자평해 주시죠. 예, 진짜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매 주말마다 지역 현장에 이 지역 주민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또 각종 세미나도 했습니다. 총 19차례 그런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했는데요. 흔히들 이제 국회의원은 법률안으로 말한다, 입법 활동으로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국회에서 15건의 이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뭐 공동 발의도 한 150여 건 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총선 공약 때도 얘기했고 또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지정 이것이 강원도가 추진한 이래 7년 만에 지난 2월 4일 날 드디어 본지정을 이루어낸 것이 가장 이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은 경제 자유구역을 둘러싼 각종 도로 물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38번 국도 태백 삼척 구간에 전년 대비 예산을 많이 증액했고 또 동해 삼척 구간에 고속도로 완공도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했고 특히 이 동해 항만 3단계 확장 공사 이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산 확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내서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 성공에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의 의정 활동 중에서 아마 이 지역민들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만큼 지역의 오랜 그 소원이었던 만큼 아마 감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7년 전에 시작돼 가지고 몇 번의 이제 보류, 반려 또 계획 수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본지정을 이뤄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그동안 많이 발전한 데 비해서 동해안, 특히 강원도 동해안권은 도대체 무엇으로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계획된 일이거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이제 환동해권 경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러한 이 환동해권 경제 시대를 좀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동해안권 경제 지역이 본지정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성공하려면은 주로 민자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외자 유치, 기업 유치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설치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제 새로운 강원도 공무원들의 신규 인력이 충원되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러한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사실 그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그 시작을 상당히 중요하게 시민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 이제 시작부터 사실은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의 이거 비전과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모든 경제자유구역 초기 지정 때는 50여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60여 명의 이제 TO를 예정하고 출범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이 몇 개의 기업을 가져온다는 좀 책임을 지워서 그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는 이 성과주의의 인사를 좀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도청 공무원들의 그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부 민간인들을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추진력 있고 또 그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매년 얼마나 제대로 그 성과를 내느냐를 평가해서
나가는 그런 그 추진 체계를 갖춘다면은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경제자유구역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 이런 활동들도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염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O2 리조트의 회생자금 15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지난해 가장 큰 의정 활동의 성과로 꼽아주셨고 또 지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O2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네. O2 리조트의 완전한 회생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헤쳐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그 O2 150억 지원 문제는 저에게는 이제 아마 정치를 하면서 어쩌면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의 이런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돼서 O2를 살려보겠다고 아마 임시 그 산소 마스크를 쓴 거와 마찬가지였었어요. 예. 막 떼면 금방 운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선 150억을 지원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150억을 지원을 했는데 일부 이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외압이 다 강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그 개인 기업을 도와준 줄 알고 또 이렇게 좌우 친분 있는 기업을 도와준 줄 알고 다소 오해가 있었습니다만은 반전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저에게 격려 주셔서 오히려 그 전화위복된 이제 일이기도 합니다. 이 150억은 이제 우리 O2가 3,40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자라든가 또 종업원 직원들의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곧 문을 닫게 되면 한 5천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국가 재원 또 우리 태백시의 이제 경제가 아주 휘청거릴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지경이었죠. 그래서 150억을 지원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한 5개월 동안에 이제 이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를 줄이는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1,000억 정도 부채를 줄이게 되면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남게 된다고 한다면 매각도 가능할 것이고 또 공동으로 경영도 가능할 것이고 또 위탁 경영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관광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조트 회사 또 대기업 등을 해서 한 20여 군데를 저희가 만나봤고요. 또 상당 부채도 이제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조만간 저희들이 노령여하에 따라서 또 태백 시민들과 함께 또 태백시와 함께 노령여하에 따라서 회생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그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네. 마치 그 산소 마스크에 연명하고 네. 있는 네. 그런 그 느낌이다 하면서 그 다급함을 그렇게 네. 표현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말 이 O2 리조트를 어떻게 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이게 쭉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강원랜드의 인근 지역에다가 이런 대형 리조트를 만든다는 것, 또 스키장을 만든다는 것은 당초에 좀 무리가 있었던 네. 계획 같습니다. 그러나 이왕기사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부채를 줄이고 그리고 경영을 이제 제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저는 적자 없이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여기를 저는 O2 리조트를 청소년 전문 리조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프타운에 1,760억 원의 안전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 또한 애물단지로 좀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테마파크와 O2를 엮는 하나의 청소년 벨트, 수학여행 벨트를 만들어서 좀 더 관광으로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광 전문가들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연 결과 이것은 회생 가능하다. 예. 충분하게 빚만 없다면 경영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얼른 뗄라를 좀 기대해 보죠. 네네. 자, 어쨌든 지금 O2 리조트도 구하셔야 하고 또 네네. 알펜시아 리조트도 구해야 하는 특명까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알펜시아 회생을 위한 정책적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알펜시아는 예. 우리 저 O2보다는 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위도 훨씬 네. 크고요. 1조 7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아마 한 9,200억 정도가 지금 채무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자가 이제 400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건 메가톤급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우선 당장 이것을 좀 매각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매각 구조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조세 내지 부담금을 이렇게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 61조 2항에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는 그것을 이제 조세를 이제 콘도라든가 또 호텔이라든가 또 우리 저 골프장이라든가 이것을 구입했을 때는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지방공사다 보니까 감면이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조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없고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지방 공기업도 깎아주자, 감면해주자 하는 법안이 이번에 제가 낸 법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새 정부 두 분이 지지를 보낸 만큼 강원도민들도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사실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9분 지금 강원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코드 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원도의 공약 사항들이 과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국정과제에 그 제시한 그 국정과제에 잘 반영이 됐는가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도 같고요. 또 최근까지 신문에 그 가심란을 장식했습니다마는 도 출신 인사가 주요 그 보직 인사에서 상당히 좀 너무 배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강원도 찬밥이 역시 이번에도 그대로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요? 이 의원님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민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강원도 출신 인사가 장관급에 한 분도 발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도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속상합니다. 네. 그러나 인사라는 게 또 때가 있는 것이니까 저는 앞으로 충분히 그거는 만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인사는 비록 그럴지언정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우리 강원도 지역 발전 공약과 관련된 사안들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새누리당 9분 국회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뜻을 모아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 의원님?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네. 이제 무대접이다, 부대접이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고요. 또 그런 변방이다, 소외의식도 많이 느꼈던 이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대 정권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도민들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내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원도는 홀대라는 얘기를 이렇게 딱지를 떼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제 열정과 강원도민들의 민심 때문에 지난해 우리 9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선택해 주셨고 또 62%라고 하는 정말 전국에서 3위라고 하죠. 그 정도에 이렇게 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장관이다, 이제 또 홀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당선자가 이제 되시고 난 뒤에 첫 그 식사를 저희 강원도 국회의원들하고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바로 찬밥이 되지 않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반성하거나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스스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한 인재풀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추천하려고 하더라도 그 장관 근서체 가고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실 적다. 지금까지는 강원도 출신들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된다 하더라도 일찍이 떠난 분들, 일찍이 바깥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대략 주를 이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또 강원도 출신이라고 하는 진짜 출신하는 사람들은 사실 등록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 반성하고 싶은 것은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인재를 좀 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9명 국회의원들이 그런 차선에 그런 인재들 이제 밀고 당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박근혜 정부가
강원도의 커다란 선물 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뭔가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또 마음껏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을 또 듣고 있다 보니까 좀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믿으십시오. 그 두 분께서 그 민심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이런 실제적인 현장 민심들을 또 여의도에서 느낀 그 부분하고 잘 전달을 해주고 소통을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새 정부의 약속 또 이 두 의원님의 공약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거 기간에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됐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갔었습니다.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는 있는데 반드시 되겠습니까? 예, 잘 지켜질 겁니다. 원래 이 지역 공약은 역대 어느 정부나 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고 대략 총론적인 개념적인 것만 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지역 공약들이 인수위에는 다 이미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것이고 그렇긴 해도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머지않아 강원도 도청을 방문해서 강원도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으실 기회를 가지실 텐데요. 아마 그때 보시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강원도에 얼마나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지역 발전의 주요 현안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챙기실지 확인하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강원도 의원들끼리 같이 식사를 몇 번 한 기회에서 우리 강원도가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에서 엄청난 자원을 제공한 지역이면서도 지금에 와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불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등골론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등골을 빼먹었으면은 네. 좀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등골을 빼먹었으면 보답하듯이.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우리 강원도 현안은 우선적으로 잘 챙겨주시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 의원님. 저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림픽 유치 때 고문을 하셨고 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12월 23일 날 대통령이 되시고 당선되고 난 3일 뒤에 전화를 주셨어요. 네. 저희 지역에 이제 우리 이재 의원님도 말씀하시면서 동해 삼척도 이제 못 오시고 저희 지역도 선거 기간 때 못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프로수도 말씀하시면서 63% 이렇게 따져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제가 바로 공약 얘기했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공약했던 이런 공약들 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함께 우리 강원도 의원 모였었을 때 공약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 강원도 의원님들과 또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또 강원도를 한번 오시게 되면 또 저희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 공약만큼은 원칙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염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국가암추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광업법 관련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잖아요. 네네. 국가암추센터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현재 없죠. 네. 이거 뭐냐면은 강물 자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시추를 하게 되면 그 나사형에 묻어 나오는 이제 그 강물질을 갖다 이제 암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느 것에 보관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실험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실험할 때에는 방치해 놓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시추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간 아마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연간 한 100km 정도를 저희들이 시출하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1,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난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정선에 폴리텍 대학이라고 한 10년 동안 문을 닫았죠. 네. 그래서 여기 관리비 운영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정선의 골칫덩어리였는데 바로 이곳에 국가암주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150억 정도 가량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국가암주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 보다 이렇게 성과 있게 만들어 가자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률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국가암주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뭐 반사이익이라든가 그런 게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고용 효과가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1차, 2차, 3차 쭉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될 것이고요. 지역의 고용 효과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사람이 많이 붐빈다고 하는 것은 돈이 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선 지역에 우리 경제 회생에 또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 의원님께 또 여쭤보죠. 자, 현재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만큼 우리 지역의 SOC 확충에도 관심이 당연히 많으실 텐데 동해 삼척에는 38번 국도 조기 준공 문제도 있고요. 또 동해 삼척 간 고속도로를 또 연장하는 그런 문제, 동해 항만 확장 공사. 참 손보셔야 할 것들이 예. 많습니다. 사실 그동안 특히 우리 저 동해 삼척 지역의 예. 그 SOC 산업 도로 예. 도로 공사가 십수년째 지지부진 끌어온 데 대해서 불만이 많죠. 예,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의 유일한 국토해양위원으로서 특히 강원도 이 남부권에 SOC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한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려면 기업이 유치돼야 되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교통 물류가 연계망이 잘 돼 있어야 기업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인접 교통 물류 시스템을 이제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38번 국도가 제 임기 내에는 반드시 완공될 겁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00억을 증액을 했고요. 또 동해 삼척 고속도로도 전년 대비 155억을 증액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해 항만 확장 공사 이게 또 1조 4천억 규모의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로 하는데 일단 실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제 완공이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이 교통 물류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된다면은 경제 자유구역 성공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염 의원님께 또 다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 지역구가 폐광 지역이시다 네. 보니까 특히 폐광 지역 주민들의 뭐 생활이나 민생에 아무래도 관심을 더 많이 쏟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최근에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네. 태백 정선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연구회 책임 연구위원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이번 탐방하시면서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의견들이 그 자리에 오갔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아시다시피 폐광 지역은 이제 석탄 합리화법 그리고 1995년도에 석탄 우리 폐광 지역 특별법 때문에 이제 강원랜드가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그 폐광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했었고요. 또 많은 노력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자립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평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폐광 지역의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이제 구축하자고 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일부 실질적으로 폐광 지역의 서민들이나 또 진폐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큰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마다의 새로운 콘텐츠, 관광 콘텐츠죠. 저는 폐광 지역이 이제 관광밖에 없다고 봅니다. 올림픽과 함께. 그런 차원에서 마을마다의 야생화 마을이라든가 주민이 직접 경영하는 동물 마을 나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뽀로로도 제가 한번 이제 갔다 왔는데 뽀로로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마다의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제 폐광 지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마을이 연결을 해서 하나의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함께 배후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시 이상을 확립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구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특히 이번에 오셨던 민생연구 회원들이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특히 문경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네. 바로 폐광 지역에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형성이 돼서 새로운 돌파를 찾아야 되겠다. 새로운 경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 동의하셨고 함께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리고 있는 꿈,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있는 꿈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 단위로 관광을 특성화해서 하는 그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좀 뭐 예시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폐광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강원랜드 그동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이제 강원랜드 쪽에다가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인바운드 관광. 그러니까 카지노는 이제 사실은 선전을 하자도 광고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는데 이 관광은 인바운드 관광은 이제 끌어들이는 관광이거든요. 이 관광 회사를 좀 설립을 하고 지역마다의 컨텐츠를 개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이제 국가에서 우리가 한 2,675억의 관광 개발 자금이 이제 마련돼서 5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을마다 투자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동물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동물원에 한 기업가가 키웠는데 이것은 마을에 집집마다 이제 선택된 동물을 키우게 됩니다. 네. 토끼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키워서 또 내다 팔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 목적으로 해서 관상로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그 입장료 수입만 해도 굉장합니다. 우리 양떼 목장이 1년에 한 80만 명, 2, 30억의 수익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가령 이런 동물나라를 만드는 거고 또 야생화 마을도 한 농장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의 우리 주민들이 각자 자기의 야생화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야생화 마을. 이런 것들을 지금 각 마을마다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고 또 차별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의 관광 도시라고 그럴까요?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을 함께 이렇게 통합해서 팔자 뭐 하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가끔 저희도 사실 그 폐광 지역과 관련해서 토론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은 기업대로 그 어떻게 하면은 민생을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도 또 그 분야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또 이제 주민들은 또 자생적으로 또 그런 힘은 좀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부족한 부분이 그 세 어떤 그 영역이 있다고 하면 이 같이 시너지가 되게끔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심점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겁니다. 그동안 행정은 행정대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나름대로 각기 노력은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율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한 군데 한 방울에 담아내지 못했다. 각자 놀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국회에 목 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세 곳을 다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조율해내고 또 때로는 제안해내고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테마가 있고 지역의 컨텐츠가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문이 새로운 살 길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가담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외 지역을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또 준비하고 그러고 계시죠? 저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폐광 지역의 이러한 자립경제 기반 도시 구축이라고 하는 대명제와 올림픽 배후 도시라고 하는 평창 그리고 강릉 그래서 해양과 산악이 어우러지는 커다란
세계 속에 하나의 이제 관광 도시가 명품 예. 도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폐강 지역뿐만 아니라 올림픽 지역 그리고 강릉 지역까지 묶는 해양과 산악이 어우러지는 그런 새로운 올림픽 배후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저의 온 생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그것을 반드시 좀 실현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습니다. 예.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2,675억 원의 우리 관광 개발 자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을 이제 서두르고 있습니다만은 올림픽 배후 도시의 특별 회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우리 또 강원랜드가 이제 더 커졌지 않습니까? 테이블 수가 늘어나서 예.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일부 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큰 재원 들이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관광 벨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의원님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PNG 사업 터미널 삼척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네. 러시아는 국가 경제에서 가스를 수출해서 애화를 조달하는 비중이 큽니다. 네. 그만큼 러시아는 이 풍부한 그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최대 많은 가스 소비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싶어서 사실 안달이죠. 네. 예. 근데 문제는 PNG를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려면 북한을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데 북한이 여기에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국회의원들 포럼이 지난 2월 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네. 그때 우리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상원 의장 또 연해주 주지사 등과 이제 연쇄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 러시아 가스를 PNG로 우리 지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적극 환영한다. 다만 제가 부탁한 거는 북한이 동의해야 되니까 북한을 설득하는 거는 우리보다는 러시아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자, 당신들이 빨리 가스를 수출하고 싶다면은 당신들이 나서서 북한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 물론 이제 동의를 하죠. 그렇게 노력하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 변화, 어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래서 북한만 동의한다면 이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가스관 공사할 때 철도 건설을 같이 하고 네. 또 고압 송전선로 건설도 같이 하자. 예. 가스관과 철도와 송전선로 그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고속도로까지 이 네 가지를 함께 건설하면은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구상들을 갖고 계세요? 정부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부산 포항까지의 철도 또 포항에서 삼척까지의 철도가 이미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현재 단선 철도가 돼 있는데 삼척에서 고성 제진까지 휴전선까지 네. 철도는 당연히 동해안 철도로 동해 북부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PNG 건설 사업과 더불어서 북한 지역에 관통하는 한반도 종단 철도가 구축이 된다면은 이제는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그 철도를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서 유럽까지 예. 배편이 아니라 이제 육상으로 이제 이 물류가 가능해지는 시대를 여는 거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측에 부탁드린 거는 이제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항로도 기존 항로보다 북극 노선을 거치면은 거의 반에 가깝게 이제 이
여러모로 이제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는데 북극 항로 개척을 조기에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되면은 우리 강원도가 그 접근성 측면에서 제일 유리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동해항이 특히 이제 거점 항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북극 항로 이용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 체제를 조기에 좀 구축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PNG 사업은 향후의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예. 북한의 동해안내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실현될 사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남북 간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 대략 몇 년 정도는 후에나 그게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부 싸움을 해도 네네. 이 뭡니까 이 아주 심하게 싸울 때까지 싸워가야 이제 감정이 좀 풀리는 뭐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남북 관계도 지금은 대단히 참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기적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위기를 잘 관리해낸다면은 또 다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이 계기가 오리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될 때 바로 그 프로세스 안에 이 PNG 사업, 종단 철도 연결 사업 등이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 지금 구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자면 지금 북한 구역 그쪽 구역이 사실은 제일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이 된 상황에서 북한 구역을 우리가 그 가스관도 건설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철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SOC도 건설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됐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건설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을 테니까 좀 나눠서 해야 될 텐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되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좀 세우고 계신 겁니다. 정부에서 물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그 SOC를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투자할 것을 미리 앞당겨 투자한다고 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향후에 들어갈 통일 비용을 미리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충분한 명분이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사업의 기회를 만드느냐의 문제지 투입 재정은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북한 쪽이 큰 문제가 이게 되면은 이게 돼야 우리 동해안 경제의 새로운 이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조금 불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구민들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대신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지역의 이제 그 SOC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원주 강릉 복선 전철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어떻게든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춘천 속초 고속철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님 공약 사항으로서 또 반드시 이제 이루어내야 되고 이렇게 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의 동서축은 이 고속화 철도가 이제 완비되는데 이 남북 종축 특히 동해안을 관통하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동해안 북부선인데 이게 이 지금 삼척까지는 이제 건설하게 돼 있으니까
삼척에서 고성까지 동해안 북부선을 직선으로 고속화 철도 시속 150km 평균 시속 이상이 나오는 이 철도로 빨리 착공되도록 하고, 특히 그게 돼야 양양국제공항의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애국인들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고 이 강릉, 적어도 그 중에 강릉에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까지 동해까지는 복선 고속철로 연결하는 이 사업을 강원도가 이 강원도 발전 청사진의 정책 최우선 순위로 좀 올려서 주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강원도의 이제 고속도로, 그다음에 철도, 이 육상 교통망이 골고루 이제 완비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좀 더 강원도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초선이신 거 제가 알고 있고, 염동현 의원님도 초선입니다. 초선이시죠? 예.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시청자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 질문 제가 드린 게 국회의원들이 뭐 예전에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초선 때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법안 발의도 많이 하고 아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두 분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염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법안 발의하셨던데 네, 네. 그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2009년 이제 통계를 보면 응급 환자 33%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한 4배 정도가 되죠. 예. 근데 보니까 특히 이제 하루에 1,000명이 입장하는 곳, 그리고 1년에 한 730만 명 입장하는 곳은 심장 자동 세제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심폐소생 기계죠. 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심폐소생할 수 있는 기계가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 법률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수백 개, 이제 수천 개 이런 이제 터미널이라든가 고궁이라든가 이런 관광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곳이 딱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 심장 자동 세제 기기를 비치하는 그런 예. 법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법안에 특별히 관심 갖게 된 무슨 동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관광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관광이 사각지대. 예.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도면 이제 이 정도의 관광객이 1,100만 명이 지난해 이제 우리 관광객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고 예. 또 법안 발의를 했고 또 이미 이제 고궁에는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참고로 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응급의료 조치를 그걸 CP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전 국민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일반 사람들이, 외국은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일반인들도 그냥 쉽게 그 응급 조치를 응급의료사 못지않게 해서 그 퍼센테이지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 환자가 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걸 많이 현격히 낮춘다고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해 주신 퍼센테이지를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다음번에는 아울러서 그것도 같이 좀.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꼭 그 염두에 두고 한번 발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해서 국회의원 통과가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 상임위는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주택법에 보면은 이 지역 주택 조합들이 지금 건설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을 하려고 해도 조합 자격을 가령 동해시면 동해시 사람들만 자격이 있고 삼척이면 삼척시 사람 이렇게, 근데 사실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 적어도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 평창에 사는 분, 정선 사는 분, 뭐 태백에 사는 분들도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화시키는 법안을 발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 단독 세대 이제 혼자 사는 분 혹은 뭐 부부만 산다든지 이런 1, 2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를 하고 있는데 네. 임대주택 건설을 이제 촉진하고 또 임대주택 관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관리업이라고 하는 업종을 새로 신설하는 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진행 중인 이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제가 이제 건설 주택 시장 경기를 되살리는 역할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뭐 국토해양위원이기도 하지만 강원도도 특히 강원도에는 건설 공사가 좀 활발해야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는 네. 그런 비중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은 민간 건설 시장에서 이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계약상의 불평등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불평등한 계약 때문에 이 도급자가 피해를 보고 그건 하도 피해까지 이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 발주자로부터 도급자들의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이것도 이제 개정을 했고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마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공공공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억 공사를 2년 동안 완성하기로 계약을 해놓고 이게 예산이 제때 투입이 안 돼가지고 이게 3년, 4년 연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건설 관리 비용은 현장이 안 돌아가도 관리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계약 금액에 추가로 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구나 이제 요즘 최저가 입찰 때문에 건설에서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지출되는 어려움을 건설 회사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동 수급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까지도 지역 업체가 같이 져야 되는. 예. 그러면 지역 중소업체들은 그런 문제 한번 잘못되면은 존폐가 걸립니다. 그렇죠.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네.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따라서 예산 투입을 제때 못해서 생기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적어도 발주자가 그것이 정부라면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건설업체에 부당한 손실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 발의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이 의원님께서 그 전에 의원 되시기 전에 광해관리공단 네. 이사장을 하셔서 그쪽 부분에도 좀 특별히 더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 같은 거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기는 아니군요. 거기 여담입니다만. 거기 제가 있을 때 광해공단 네. 이사장 있을 때 네. 이제 해외 사업을 위해서 예.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네. 그때 필요한 법안 개정은 예. 제가 재임 중에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또 추가로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게 있으면 네. 또 제가 직접 나서서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염 의원님께서는 최근 부도난 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이런 여담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이제 건설하는 임대 아파트가 예. 이제 부도가 나면 예.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005년도에 재개정이 한번 됐고 2009년도에 재개정이 돼서 그 이전에 이제 부도가 나면 법률적으로 좀 이렇게 보장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부도가 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철암에 이제 장미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출직이 이제 사실 표 따라가게 돼 있는데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지역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번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 법이 이제 우리 이재 의원님 상임위 소속인데요. 예. 통과되면서 완전히 이제 본회의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서 아마 철암동의 그 장미 아파트 총무 되시는 분이 네. 쭉 이제 이렇게 저를 여러 번 뵙고 눈물의 편지를 써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해줘서 감사하다 하는 이제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느낀 게 바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이제 정치는 아마 그분들이 가장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의논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자체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서민들에게는 힘이 아닌가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에게도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더더욱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전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뭐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되면 더 뭐 금상첨화로 좋은 일입니다만은 되던 되지 않던 항상 현장에서 같이 말을 들어주고 또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의정 활동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재 의원님께서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거는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 12월 1일 날 네. 시행됐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왜 협동조합이 이제 주목을 받는가 하면은 요즘 현대 자본주의를 이기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뭐냐면은 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 문제, 특히 또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경제적 이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착한 성장, 따뜻한 복지라는 제목으로 예. 왜 협동조합인가?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때 우리 염덕열 의원님께서 와주셨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한 13분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모델은 이와 같이 양극화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이 예. 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예. 복지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하는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이 마을 단위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 협동조합 활성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을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런 그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사회 발전 모델의 하나의 그 유력한 대안으로 이제 활용되게 되는데 좀 기여하고 싶어서 국회에서 제가 좀 주도적으로 예.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로 개최해 나갈 겁니다. 예. 제가 엉뚱해 보이게 좀 질문을 드리죠.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모범 학생이었고요. 네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문예반이라고 하는 예. 서클 활동을 하면서 네네. 좀 공부보다는 예. 이 뭐 책 뭡니까 이 시사적인 문제 네네. 토론하기 좋아하고 네네. 뭐 그러면서 또 네. 공부를 좀 소홀히 한 학생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잘 아시네요. 예. 그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사회부문 의정 대상을 지난해 수상하셨다 이런 저 원고에 제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청소년 문제에 좀 남달리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같아요. 예, 그 청소년 시절의 추억은 뭐 다 항상 돌이켜 보면 후회스러운 분이 많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 뭔가 이
이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청소년 문화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교육에 대한 불안은 이건 즉각적으로 주부들의 불안인 거고 우리 사회의 불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청소년 문화를 잘 이렇게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6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국회 불출마 선언하시고 외국에 가 계십니다만 이제 당시에 원희룡 최고위원과 함께 코리아 비전 포럼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같이 이제 창립해서 활동해 왔는데 코리아 비전 포럼에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 것을 이제 사업으로 하나로 삼아가지고 국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했습니다. 방학 때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지금 25회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한 1,50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이 참여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신문사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저희 그런 활동을 좀 잘 봐주셔서 청소년 의정 대상에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차원에서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할 생각인데 우리 염동열 의원님 지역에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염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누구보다도 또 바라고 또 지지하고 일하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올림픽의 목적은요,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선진국 대열에 가기 위해서 저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 개최지의 도시를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것, 내놓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평창은 평창대로, 또 정선은 정선대로, 강릉은 강릉대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체계적이거나 시스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올림픽 배후 도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게 2천만, 3천만 관광 시대에 바로 핵심 지역이 바로 우리 올림픽 배후 도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관계 법안 또 여러 가지 기관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고 또 설득하고 함께 동참자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지고 좀 딱딱한 질문만 드렸는데 가벼운 질문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여의도 입성하신 지 이제 1년 된 초선 의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정 활동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초선 의원들은 좀 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뭐 가가지고 얼마나 힘을 쓰겠어?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가서 의정 활동을 현실에서 해보니까 이런 점은 어렵더라. 또 이런 점은 초선 때 하지 않으면 하기가 좀 그래도 좀 낫더라. 뭐 이런 얘기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초선 의원은 사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부처의 이제 직원들이 사람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맥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선 의원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초선 의원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좀 있고요. 그러나 초선 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또 당위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선 의원 못지않게 일은 할 수 있다. 다만 똑같은 값이라면 재선 의원이 낫고 재선 의원보다는 3선이 좀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초선 의원도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좋은 것은 하나 뭐냐면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장관 또 기업하는 분 우리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얘기하고 또 충분하게 요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제가 가장 아주 편리한 점이고 동네 일을 하는 데에는 국회의원만한
지책이 없다 할 정도로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 뜻을 받들어서 예.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소명이다, 또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으로 한 30초나 1분 정도 더 드릴 텐데요. 네네. 그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나 또 그 의정 활동 중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이 있으면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 지역에 맞는 그 진폐 환자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됐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또 폐광 지역의 또 진폐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진폐 환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제가 발의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장성광업소가 이제 채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33도의 습도와 95%의 습도, 33도의 온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석탄법 개정 이 두 가지 법안을 중점적으로 제 지역에 법안을 제출해서 네.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인 의원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초선 의원에 대한 네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염동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선이냐 다설이냐 물론 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네. 문제 해결에 나서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다선이라도 건성건성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초선이지만 집요하게 이것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은 반드시 우군이 만들어지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느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다선이냐 아니냐보다도 가급적이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예. 힘을 뜻을 모아서 예. 한 목소리로 뭔가를 주장을 할 때 훨씬 힘을 받아서 관철되는데 유리한 예. 국회 내에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더라는 말씀드려서 앞으로 물론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네. 초선이 재선되고 예. 재선이 삼선되고 예. 또 우리 염염령과 같이 예. 또 우리는 뜻이 잘 맞거든요. 아까 진폐 환자 예. 지원법 제정도 네. 그 세미나 할 때 저도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 뜻을 모아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초선이지만 못해낼 일이 없다. 예. 또 기왕이면 재선 삼선 되면 더 열심히 잘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얘기한 것이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또 좋은 또 전달이 되고 또 소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고요. 1년 전에 이 금배지 처음 달았을 때 그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의정 활동도 더욱 힘차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 두 의원님도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